네, 안녕하세요. 도사 한당입니다. 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비전공자 합격이 더 쉬운 이유, 초보자 입문자 비전공자 편,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맨 처음 첫 장 목적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뒤로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네,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1조 목적, 2조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조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둡죠? 어두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을 가게 되면 빛이 없습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시설물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지하는 더 어두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명을 켜야겠죠. 임시 가설 분전반을 통해서 조명을 설치하거나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작업자들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항목이 있습니다. 조도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안전 지도사 2차 논술에도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디폴트 값. 네, 좋습니다. 그리고 통로도 조명을 75럭스 이상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규칙, 이제 앞으로 좀 줄여서 기준규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준규칙 21조에 보면 통로의 조명, 통로에는 조명을 75럭스 이상 밝혀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규칙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이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이 안전난간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이 안전난간.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난간 기둥이라고 합니다. 난간 기둥.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상부 난간대. 뭐라고 써있죠? 90에서 120cm 이내로 하라고. 120 이상 초과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바닥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90에서 120cm 센티미터 이내로 하라. 요 얘기입니다. 120을 넘어도 돼요. 120을 넘어서 뭐 한 15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을 긋고 이걸 3등분 합니다. 정확하게 중간 난간대를. 그래서 3단으로 하면 돼요. 그쵸? 지금 중간 난간대가 하나지만 그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상부 난간대, 여기가 중간 난간대.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의 반이면 됩니다. 반.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90이라고 치면은 얘가 45가 되겠죠. 얘가 120이라고 하면은 얘가 60이 되겠죠. 그럼 100이라고 하면은 상부 난간대가 100이에요. 그럼 몇이에요? 그쵸? 5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게 발끝막이판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10cm 이상으로 올려서 발끝막이판을 하라고 해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여기 뭐 볼트라든지 자재라든지 공구들이 굴러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굴러서 일로 계단으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막 통통 하다가 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높이 규정을 줘서 요 안으로 굴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죠. 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 밑에 이제 근로자가 서 있다가 여기 맞으면은 안전모 쓰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쓰고 있다. 그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어깨나 팔이나 뭐 좋지 않은 곳 그런 곳에 맞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요 발끝막이판을 10cm로 우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속재 파이프 요걸 막 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높이 규정만 해가지고 그럼 안 되고 이 금속재 파이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금속재 파이프가 들어가고 요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2.7cm 2.7cm 예. 요 동그란 거 요게 지름이에요. 지름이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약 지점에서 100kg의 하중을 견딜 것.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제가 몸무게가 한 80 정도 나가니까 80에다가 근데 저는 뚱뚱한 편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몸무게가 70kg야. 뭐 80kg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시멘트 포대가 30kg거든요. 시멘트 포대 하나에 들어. 그럼 몇이에요? 100이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가장 이런 데는 튼튼하겠지만 이런 기둥이 접합되어 있는 데는 튼튼하겠지만 좀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요 끝에 아닐까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 요 끝에 부분.
아니면 이 난간 기둥과 난간 기둥 사이가 먼 곳은 좀 취약하겠죠. 아니면은 뭐 손상이 있는 곳, 조금 이렇게 녹이 가 있는 곳을 취약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 지점에서 이 70kg 성인 남자 기준 했을 때 이 70kg의 성인과 이 30kg의 자재 공구 또는 시멘트 포대를 메고 하나를 메고 올라가다가 부딪혔을 때 이게 파괴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70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성이 30kg 정도 되는 시멘트 포대나 자재 공구를 들고 뭐 어떻게 들고 와요? 여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라가다가 너무 덥거나 뭐 발을 헛디뎠거나 해가지고 이제 픽 쓰러졌을 때 이 안전 난간대 이런 이제 좀 까짐이 있는 곳, 뭐 파괴 우려가 있는 곳에 부딪혔을 때 100kg 하중에 견뎌야 된다. 그렇겠죠? 만약 50kg밖에 안 돼, 50kg 하중밖에 못 견디는 거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이것도 23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산업안전지도사 2차 논술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하여 쓰시오. 몇 가지? 5가지 이상 쓰시오. 아니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다음, 네,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낙하물 방지망이거든요. 이게 아주 진짜 훌륭하게 했네요. 이게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고, 이제 그 코시아 가이드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도 45도로 해가지고 채워서 넣으라고 해놓거든요. 여기 모서리잖아요. 여기 모서리인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그랬을 때 이 밑에서 지나가는 이 모서리에 붙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맞을 수 있으니 여기에도 이렇게 45도로 해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자르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45도, 여기 45도로 해서 양쪽에 묶어매라. 그리고 망이 이렇게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망이 끊겼어. 그러면 여기 끊긴 거는 여기를 30cm 이상 겹쳐서 연결해라 라고 기준에 그 코시아 가이드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이니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에는 요 10m 이내마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혹시 이 표시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구조물 표시입니다. 이렇게 구조물.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 표시. 이거 완전 이 건물이랑 똑같이 생겼죠 지금.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 10m 이내마다 설치하라는 거는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의 몇 도? 20에서 30으로 하라는 거고요. 요거 내민 길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밀었잖아요.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요게 2m 이상, 낙하물 방지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민 길이는 2m 이상. 그리고 요거를 여기는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요 10m가 아직 안 돼서 그럴 거거든요. 10m가 요 지금 이제 또 하나 더 설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10m를 넘으면 안 된다. 10m 초과하면 안 되고 10m 이내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떨어진 거는 여기서 받고, 그리고 이게 여기 위에 뭐가 올라가 있으면 바로 치워야 되거든요. 일단은 기준규칙상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을 계속 올린다. 추락 방호망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시다 보면 곧 있으면 또 추락 방호망이 나오는데, 추락 방호망은 요 내민 길이를 3m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물코가 있는데 그물코는 여기 구멍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여기 뽕뽕뽕뽕뽕. 이 뽕뽕 뚫린 게 2cm 미만이면 낙하물 방지망이고, 이 추락 보호망은 3m에서 10cm. 이건 이제 추락 방호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여기. 요거는 수직형 추락 방망입니다. 수직형 추락 방망. 이거는 여기가 지금 창문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요 위에도 원래는 지금 창문을 설치하려고 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다 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쳤다가 걷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이제 창문 올라가는 날이고, 그리고 요 ACS인지 ICS인지 갱폼이 올라가면은 원래는 여기 3개까지는 수직형 추락 방망이 설치가 된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뭐 공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몰라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괜히 또 지도 점검 나왔는데 여기 3개나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 하시다가 또 싸우지 마시고. 네, 신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기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뭔가의 물체나 공구나 자재가 떨어졌을 때 요 밑에는 작업장일 거잖아요. 요 밑에 요 땅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여기로 이제 건물로 들어가야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해서 맞으면 안 되니까 최소 2m 이상 해라, 나오게 해라. 3m 나와도 상관없어요. 2m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유가 뭐 3.5kg 정도 무거우니까 150g짜리 볼트가 있었어요. 볼트가 지상으로 한 10m에서 자유낙하한다. 그러면은 충격 가속도 곱해야겠죠. 9.8. 여기다가 이걸 또 곱해야겠죠. 그럼 98 곱하기 1, 15, 150이니까 나누기 14.7kg. 그러니까 거의 150g짜리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걸 맞으면은 15kg짜리 아령에 맞는 충격인 거죠. 엄청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많이 맞으셨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사고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에는 요 기준, 구조 기준 지켜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기준. 자, 그리고 20조 기준규칙 20조 출입의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 장소로 13개, 18개가 있는 거죠. 18장소가 그 기준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건설업 사망사고 중 2명 중 1명은 추락으로 사망하신대요. 그만큼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건설 현장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끼임사고죠. 근데 건설업은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다. 대부분이 이제 떨어짐 사고로 생명을 잃으신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높은 곳에서 몸의 신체 균형을 잃은 상태로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진다고 저희는 알죠?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여기 너무 잔인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네, 여기 그쵸? 그래서 20조 출입의 금지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추락 위험 장소예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뭐 개구부, 또 엘리베이터 피트, 뭐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 작업, 이런 거에는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추락 위험 장소,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와이어로프 내각측. 와이어로프 내각측은 뭐냐면 타워크레인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요 내각측을 말하는 거예요. 신호수도 여기서 신호를 해야겠죠. 이렇게 타워크레인 있으면 요 내각측으로 들어가지 마라. 똑같은 얘기로 인양물의 하부, 인양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으로 지나다니면은 이 유도로프에 발이 걸려가지고 딸려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인양물의 하부, 아니면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파괴되면서, 와이어로프가 파괴되면서 이 낙하물이 낙하될 때 근로자에게 타격을 하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인양물의 하부에는 출입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이동식 크레인의 인양물의 하부, 리프트의 하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리프트는 어느 정도 일정 위치가 되면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좀 이 수평이 안 맞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그리고 여기 이제 승강구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에가 방호울이 있습니다. 방호울. 이 승강기도 어찌됐든 감속기에 달려서 와이어 로프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2중 3중의 안정장치는 돼 있지만 떨어질 수 있고, 이 공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싣고 올라가거든요. 뭐 곰방이라고 해가지고 벽돌을 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벽돌이나 뭐 잔재 부스러기가 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순번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 하부에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게차 사고 많이 나죠. 지게차에 막 타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예전에 많이 타봤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 편하거든요. 거기 위에 타고 싶게 생각해요. 이건 못 참지 뭐 이런 건데, 지게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물건을 이렇게 싣고 가면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지만 시선이 가려져가지고. 왜냐면 이거 붙여서 가면은 땅에 끌리고 살짝만 들어도 안 보이고 이런 또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갈 때는 그나마 괜찮아. 사람도 보고 이러니까. 근데 요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 후진으로 와가지고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지게차 통로랑 사람이 다니는 통로랑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게차에서 후진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경보음이 계속 울려요. 삐삐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지게차 오는구나 이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중 삼중에 안전자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바쁘고 좀 정신이 없고 그러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침착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까지 뭘 해야 되고 막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생기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지게차 항은 항탁의 항발기예요. 항탁의 항발기는 저번 영상 보신 분은 알겠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된 집안이에요. 이번엔 집안에 엄청 큰 항탁기를 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금 감이 오지. 안 그러면은 잘 안 와요. 엄청 큽니다. 아무튼 여기 드럼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도르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르래가 여기로 와서 여기에 이제 망치 항탁 말뚝을 여기에다 파일이라고 하는 말뚝을 이 해머로 갖다가 팡 치는 거예요. 요 밑으로. 그럼 얘를 요 밑으로 박는 거겠죠. 집안이 약한 곳에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항타기가 10년 정도 된 걸 노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후된 거는 이 와이어 로프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와이어 로프가 이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야. 한 번만 더 치면 되는데 한 번 치자. 한 번 팡 쳤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이 옆에 있던 관리 감독자나 신호수나 이런 사람은 이 채찍의 힘으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 나겠냐고. 날아가거나 즉사하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항타기 작업 팡 치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출입에 금지잖아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 얼마 전에 또 화성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타면서 불 끄려고 시도를 했지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미 거뭇게 연기가 찼잖아요. 사람이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게 산소도 없어질 뿐더러 화재가 나면 시야가 없어집니다. 시야가 아까 검은 화면 보여드렸죠. 그렇게 돼요. 그냥 시야가 안 보이게 되고 시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앞인지 뒤인지 아무리 통로 표시를 해놓고 아무리 저 비상구 등을 밝혀놔도 안 보여요. 그 체험을 제가 해봤는데 진짜 안 보이고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바로 도망가는 걸로 뭐 1차 진압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하면은 사람만 죽어. 그 사람들도 교육을 1차 진압을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라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화기를 들고 그렇게 위험한 건데, 그쵸?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 장소, 화재 폭발 위험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해라. 그리고 낙은 낙반이 뭐냐면요, 이게 낙반이죠 뭐. 여기 밑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게 포크레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 들으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여기를 집안을 긁고 있는데 여기 경사가 갑자기 급해지면서 여기에 활동성이 있는 낙반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장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발파를 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돌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벽에 붙어 있던 게 떨어지거나 이런 걸 다 낙반이라고 합니다. 낙반 위험 있는 장소. 그리고 굴착하는 장소에 이제 갖다 매몰되는 사고들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그런 것들. 그리고 채석 작업장, 돌 깎는데 뭐 매몰 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출입하지 말아라. 채석 작업할 때는 기계만 해라. 뭐 굴착할 때도 기계만 해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체 작업 하는 공간. 해체는 이제 브레이커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전도가 잘못돼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는 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의 금지는 작업하는 사람 말고 비관계 근로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출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항 벌량선은 건설이랑은 조금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하는 하역 작업하는 곳, 항은 항만 작업, 벌은 벌목 작업, 양은 양화장치도 그 선박에 있는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서 차로 옮겨주는 그걸 양화장치라고 합니다. 선은 굴착기 이제 선회로 이제 붐암 버킷이라고 하거든요. 붐암 버킷. 이게 이제 22년에 개정이 된 거라 저는 많이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데, 붐암 버킷. 또 그래줘야겠죠. 또 굴착기를 이상하게 그래서 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굴착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 궤도든 바퀴든. 이게 버킷입니다. 이게 버킷. 여기 연결하는 게 있어요. 안전핀으로. 그래서 이걸 버킷이라고 하고, 이게 암입니다. 이게 암이 뭐냐면 영어로 팔이잖아요. 해석하면. 그래서 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큰 차들, 트럭인데 여기 이렇게 되는 이걸로 이제 집게로 짚는 차가 있어요. 이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롤박스, 코리아 암롤박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 붐암 버킷. 붐 때는 이게 붐대죠. 이게 붐대. 이게 붐암 버킷.
아시겠죠? 여기 손해로. 그러니까 요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얘가 360도 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그러니까 요게 360도 도는 그 구간 그거를 보통 3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m라는 말은 이 정도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뭐 정확하게 규정에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규칙에는. 아무튼 선회 장소 붐 버킷 암의 선회 장소 선회로 우리 굴착기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3장 통로입니다. 통로가 재밌어요. 경사로에 따라서 경사로가 아니 경사 각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까지는 30도입니다. 그리고 요 계단은 45도, 사다식 통로는 75도, 승강로는 90도 이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무조건 90도 빼야 되는데 건물 이렇게 살짝 될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90도로 하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각도를 보면 작업 발판은 비계 다리 생각하면 되죠. 비계 작업 발판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갈고리 있는 거. 그래서 요 장선이나 띠장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게 띠장이고 이게 장선입니다. 짧은 데가 장선이에요. 길장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로가 긴 데가 띠장, 여기가 장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작업 발판. 작업 발판은 거의 0도에 가깝죠. 0도에 가깝다. 그리고 경사로가 진짜 중요한데요. 30도 이내로 하고 15도가 초과되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으면 넘어가게요. 30도로 하고 이 15도가 이전에는 미끄럼 방지판 안 해도 된다. 15도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를 이렇게 해라 하는 뜻이에요. 15도 초과 뭐 18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끄럼 방지 조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20도다 해야죠. 30도 이내까지는 경사로라고 하고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해야 되니까 뭐 25도도 다 해야 됩니다.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요 사이는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된다. 돼 있죠. 그리고 경사로 30도 이내로 하고 가설 계단 45도 이내로 하고 가설 계단 아까 안 했나? 이제 나오겠구나. 자, 가설 계단 45도 이내, 사다리식 통로 75도 이내, 사다리식 통로 75도 이내, 승강로는 90도 이내로 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설 통로의 구조 같이 보겠습니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겠죠. 그리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수직갱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이게 기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놓은 거고 푸른 기준 규칙을 한번 보시면은 될 거예요. 이거는 공부 용어고 수업 용어는 또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참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올라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발을 디디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15m 올라가야 되는데 10m 올라가니까 현기증 나. 그럼 잠깐 쉬었다 올라가라. 무리하게 올라가지 마라 한 번에. 이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다리식 통로 구조인데요. 사다리식은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이거 뭔지 아시죠? 이 줄을 당기면 드르륵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펴져요.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만 있는 거고, 얘는 얘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여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주르륵 올라가면서 더 높아지겠죠. 들고 다닐 땐 편하고 더 높아지고. 이게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는 A형 사다리인데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발이거든요. 하나, 둘이잖아요. 이 다 두 개로 되는 거는 무조건 이동 통로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안전모 써야 되고요. 근데 여기 A형, 조경용 이런 건 작업이 되죠. 왜요? 발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둘, 셋, 세 개인데 어찌됐든 얘는 나무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 없어서 특수 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높이마다 기준이 있는데 안전모 2인 1조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그러니까 요 끝에 올라가가지고 작업하지 말아라. 요거 조절되거든요. 높이. 요걸 하나 더 올려가지고 요 밑에서 작업을 해놔 라는 거예요. 맨 끝에는 엄청 흔들리거든요. 여기도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낫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웬만하면 해라. 그리고 요쯤이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요 세 끈을 못 쓰게 하거든요. 요 밑에서 하는데 요걸 더 피고, 그리고 요거 지금 안 씁니다. 저희는 그 K 사다리 쓰기 때문에. 그 3.5m 초과 뭐라고 써있어요?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3.5m가 넘으면 엄청 큰 A형 사다리 있어요. 넘으면 그거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통사항 같이 볼게요. 평탄하고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경작업, 고소작업 때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경작업이 뭐 있을까요? 전등 교체하거나 그런 거죠. 간단한 거.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경작업이죠. 근데 앙카 박아야 돼. 경작업인가요? 앙카는 두 손 일단 다 쓰고 진동 기계 기구이기 때문에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여기 써있네요. 전기 교체 작업, 전기 통신 작업, 평탄한 곳에 조경 작업 등. 안가 작업하면 안 되죠. 경작업입니다. 전구 교체 작업 여기 써있네요. 에만 요게 허용이 된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기술지도 나갔는데 이거 쓰고서 뭐 안가 받고 있어. 전장에. 발 4개니까 괜찮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려오세요. 기계나 이런 다른 작업 발판을 사용하세요. 말백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산업안전 지도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착하게 얘기하겠죠. 막 뭐라 하면 왜 이런 걸 이렇게 써요? 하면 안 되겠죠. 모르시니까 이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게 됐으니까 아시는 만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뭐 많은데요. 요거를 디딤대라고 합니다. 이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디딤대, 요 양쪽에 있는 게 버팀대. 그리고 요 동그란 게 등받이 울. 등받이 울은 2.5m 이상 수직, 이게 수직갱이잖아요. 수직 그 트랩? 아니면은 요런 게 저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 호이스트, 천장 호이스트라고 해서 호이스트가 여기 달려 있고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고 여기에는 얘가 여기 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고장이 났거나 이러면 작업자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때 이거 타고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이거 올라갈 때 2.5m 이상이면은 등받이 요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등받이 요를 설치했을 때 더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설치 잘라도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수직갱은 아까 뭐였죠? 15m 이상 초과되면 이네요. 15m. 수직갱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2.5m 이상 등받이율 설치. 그리고 기준규칙에는 사다리식 통로 구조라고 해서 조금 더 써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심한 변형이나 손상 이런 거는 한번 붙여놓으면 10년 이상 쓰는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건설이랑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철골공사 하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트랩이 들어갑니다. 철골 사이에 용접해가지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판과 벽 사이가 어때요? 여기 또 벽을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 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정. 요 사이가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폭은 30cm. 여기와 폭입니다. 디딤대의 폭은 30cm 이상 해야 되고 내민 길이 60cm 이상.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 여기가 60cm 이상 올라가게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이 이렇게 끝나서 이동 통로니까 얘는 60cm 이상 올라가게 해라. 왜냐면 여기다 걸치면은 미끄러지거든요. 그죠? 이건 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여기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이게 맨 끝에 올라가다 이게 밀는 힘이 세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건 내용이 쉬우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자, 가설 계단입니다. 이 계단 아주 훌륭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계단의 강도는 안전율이라고 있어요. 안전율 일단 4예요. 뭐 다른 거 더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율 4. 그리고 500kg. 이제 5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계단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뭔가를 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한 명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이 계단 나 여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너 밑에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3명이서도 올라가고 4명이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한 팀당이랑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버틸 수 있어야죠. 그래서 500kg. 계단의 폭은 1m. 천장과의 높이, 요 위에 높이가 천장이 있을 거잖아요. 천장과 요 발판의 높이는 2m.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아파트에서 천장의 높이가 2m가 안 돼가지고 이게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막 밑에 면을 깔고 막 신축 아파트에서 그랬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단의 난간은 1m 이상 개방된 측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한 2m 되겠죠. 이쪽은. 그리고 이쪽부터 1m니까 여기는 안 하고 여기부터는 해도 되는데 이분은 그냥 여기 쭉 이으는 게 편하니까 쭉 이어서 하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계단의 난간은 1m 이상의 개방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도 개방돼 있고 여기도 개방돼 있잖아요. 안전 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발끈바기판을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 이 낙하물 방지망인 것 같거든요. 기계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수직형 방망을 설치하면 여기 다 막히잖아요. 어차피 뭐가 굴러 떨어지더라도 여기 막고 다 튕겨 나오니까 발끈바기판 설치 안 하는 대신에 요거 설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LED 조명인데 엄청 밝잖아요. 이 밤인데도 완전 깜깜한 밤인데도 이 불빛보다도 밝네. 이 통로 근로자들이 오르내리는 통로에는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 얻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 계단인가 하고 다음 발 디디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디디는 거랑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디디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넘어질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해놔라. 그리고 이런 거는 화재가 나더라도 이 LED 등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대피를 할 수 있겠죠. 가죽 계단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계단참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계단참은 계단참의 높이는 3m 이내마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면부터 3m쯤에 설치해도 되고 3m 이내에 그러니까 2m만 돼도 설치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맞게 설치하면 돼요. 3m를 넘어버리면 안 돼요. 3m까지 계단을 쭉 이으시면 안 되고 3m 안에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계단참 높이 계단참의 기준이 있어요. 1.2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길이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길이 방향.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1.2m 이상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쪽으로 1.2m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뭔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의 종류 나옵니다. 건설 현장 보호구고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청력 보호구, 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보호복 해가지고 종류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숙제입니다. 스스로 숙지해보세요. 설명해 드리기로 좀 그래. 여기 다 써있네. 기막에 기덮개가 있는 거고 기막에 EP1, EP2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마스크에는 방진 마스크가 전면형, 방면형이 있고 방독 마스크가 전면형, 반면형이 있어요. 송기 마스크가 있는데 밀폐 공간에는 방진, 방독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송기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공기 호흡기나. 건설 현장 가면 이렇게 입고 일하시는 분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하이닉스 시연장 갔을 때 약품실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약품실 계측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왜냐면 모니터링이 다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약품차가 들어오면 약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누가 또 다쳤나봐요. 이용 하네요. 아무튼 진짜 리얼로 이렇게 이 장갑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 장갑을 이 옷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약품 같은 거 요 위에 튀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겉으로 타고 흘러 내려가게끔 해야 되고. 이거 잘못됐으면 여기 떠 있으면 여기 약품 다 들어가요. 요 안으로. 그래서 여기를 테이프로 감는 경우도 있어요. 성면 해체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테이프로 온몸을 감아버리잖아요. 안전 보호구는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다음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 제한. 이제 좀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죠? 관리감독자 나오고 안전보건 점검 딱 점검하러 딱 위험해 유해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5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 제한 등 유해 위험 방지 업무가 있고요. 작업장 안전 점검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예요. 관리감독자 점검 사항은 또 따로 많습니다.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 이게 이제 기본 업무예요. 그리고 사용의 제한, 안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 설비, 방호자치, 보호구 등. 그러니까 관리감독자가 재사용 가설제나 가설 기자재가 반입됐을 때 이 안전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적합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거 들어왔다고 그냥 좋다고 받는 게 아니라 파손되거나 손상되거나 변형되거나 이 파이프라고 하죠. 간간이라고 하거든요. 단간 파이프. 그 단간 파이프를 들어왔는데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업무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다. 그리고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조장, 반장 이러신 분들 현장에서 팀을 이루시는 분. 비계 쌓는 작업을 하실 때 비계공 조장분. 비계를 쌓으려고 했는데 오늘처럼 이제 장마철이거나 폭풍이 온다거나 강풍이 불 예정이 있어. 그러면 작업을 중지해야겠죠. 그 외로도 대표적인 게 타워크레인. 이 TC가 타워크레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계 기능공 4명이 모여야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비계 기능사를 따신 분이 4명 이상이 돼야 되고 숙련된 분이셔야 되고 호흡도 팀끼리 잘 맞아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풍속이 10m/s, 그러니까 10분간 풍속 아닙니다. 순간 풍속이 순간 훅 부는 바람이 10m/s 이상인 경우에는 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수리 점검을 작업 중지해야 된다. 타워크레인 설치는 요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타워크레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껴놓나? 이게 난 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국기계량기처럼 여기다가 눕힐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건가?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올리는 게.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 없어요. 타워크레인이 뭔지는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릴 때는 여기 텔레스코핑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여기 유압이 달려있어요. 유압잭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헤드고 이만큼을 올리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본인 그 여기 후크로
여기다가 마스트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마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마스트 상차하는 데가 있어. 요거를 여기다 올려. 그리고 얘가 이제 유압으로 얘가 올라가는 거야 스스로. 그럼 여기가 이제 벼 있고 대신에 여기 프레임은 있겠죠. 프레임은 있고 이 마스트를 여기다가 밀어 넣어. 그러면 여기 공간이 있었으니까 거기 공간에 마스트가 딱 차잖아요. 여기 딱 껴지면은 요 살짝 틈이 있었던 거에서 탁 내려. 그래서 이 무게를 여기 이제 카운터 웨이트라고 이 무게가 맞기 때문에 얘를 또 무게로 콱 눌러가지고 볼트 조립하고 망치로 엄청 때리거든. 이거 극한 직업 보면은 극한 직업 인상 작업 보시면 됩니다. 더크레인 인상 작업. 네,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국기 계양으로 올리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원래는 어제만 해도 이만했는데 자고 일어날 때 이만큼 올라와 있어. 키가 막 쑥쑥 커. 이게 진짜 힘드신 일이래요. 하루 만에 막 올리라고 한대요. 저 끝까지. 그러니까 요즘 뭐 파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원합니다. 아무튼 뭐 안전해지면 좋은 거죠. 자, 38쪽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땅 사진을 넣어놓은 건요. 집안조사, 지형조사, 뭐 지하수조사, 지층조사 이런 게 사전조사거든요. 그 공사할 현장에 가서 이 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안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에 지하 매설물은 뭐가 있는지, 지하수의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나오는지, 주변에 하천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전조사. 그리고 작업계획서 작성. 그걸 사전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업계획서 작성해야겠죠. 여기 막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배수를 어떻게 할 건지, 물을 어떻게 빼고 돌릴 건지, 집안이 물 때문에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강화를 시킬 건지 이런 게 포함된 게 작업계획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지금 3차 시험을 내일 모레 보는 사람도 아직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공사할 땅에 가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땅에 묻혀있는 맨홀이나 뭐 관이나 뭐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나 전기선이나 이런 게 묻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 조사하고 그 사전 조사한 걸 토대로 얘네를 뭐 만약에 지하 매설물이야, 그러니까 뭐 통신 케이블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이설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보호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 굴착기로 갖다 콱 찍어버리면 그 옆에 갑자기 인터넷 안 된다고 전화 민원이 미친 듯이 올 거 아니에요. 또는 갑자기 수돗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나옵니다 라고 민원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심한 거는 95년에 대구에서, 그것도 유튜브로 한번 영상, 옛날 뉴스 영상 봐보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95년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 출근 시간에 폭발을 합니다. 대형 폭발. 그 복공판이라고 하죠. 지하철 공사는 이렇게 원래는 도로였는데 여기 위를 파가지고 여기 복공판, 철판으로 된 거 엄청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차로 지나갈 때 다다다다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 지하 매설물 이제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게 다 튀어오른 거예요. 천장으로, 하늘로. 천장이 아니지, 하늘로 튀어오른 거예요. 이게 팡 터지면서. 이게 엄청 무겁고 철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비처럼 떨어졌겠죠. 비처럼. 그래서 뭐 거기 주변에 있는 가게, 그리고 거기가 또 학교 근처여가지고 학생들 뭐 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진짜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서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서 결과 기록 보존해야 되고, 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작업계획서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 작업으로는 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 차량계 건설기계, 화학설비, 부속설비, 250V, 이건 전기 작업이니까 일단 제외할게요. 2m 이상 굴착 작업, 터널 굴착 작업, 높이 5m, 지간 30m 이상 교량의 설치 해체 작업,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채석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궤도나 그 밖의 설비 보수 점검 작업, 열차의 교환, 연결 작업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보시고 이거는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제 39조 작업지휘자 지정인데요. 요 작업계획서 작성하는 것 중에 2, 6, 8, 10, 11항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라고 또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작업지휘자를 지정해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뭐 있죠? 뭐 지게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뭐 분해 운반차 이런 거 있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림 오픈컷을 많이 그리시는데 여기 원래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팠을 거 아니야. 여기다 그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높이가 2m 이상이면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금속 콘크리트 교량 중 높이 5m 이상, 지간 길이 30m. 요거는 뒤에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돼 있는데 요 안에서 이게 이제 교각입니다. 교각. 그리고 요 끝에 땅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설치되는 게 있어요. 땅이랑 연결되는 부분 끝에 요 기둥은 교각. 요거는 교각입니다. 요게 교대. 양 끝에 설치되는 걸 교대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 물속에 잠겨있는 요 기둥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각의 내측, 교각 사이의 내측에 있는 요 내측에 있는 이 위에 상판 길이를 이제 경관이라고 하고요. 요 기둥 중심점. 근데 이게 중심점이라고 하기가 중심점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경관 이게 지간이거든요. 이거는 지간. 이 중심 하나, 한 섹터, 한 구간. 자, 요 한 구간은 지간이라고 합니다. 요 한 구간은 가운데에서 딱 끊어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한 지간. 그리고 이 교각 안쪽에 내측 요거는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교대, 얘는 교각. 얘는 트러스교 같네요. 교량의 이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으니까. 아무튼 거기 지간 길이가 뭐예요? 여기죠? 이건 경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지간 길이가 30m. 여기가 30m. 이 노란색 줄이 30m. 그리고 높이. 요 높이. 교량 중 높이 5m. 요 밑에가 5m 이상이어야겠죠. 인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이 이제 작업지휘자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해야 된다. 됐죠? 이거 설명해드렸고요. 아, 경관 이쁘네요. 경관은 여기가 자연 경관이고 여기는 경간. 이 노란 거는 얘는 경간. 이 노란 거는 지간. 여기는 경관. 그쵸? 이제 구분은 확실히 가시죠? 경관, 여기 지간, 경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삭제를 할게요. 이건 삭제하고. 자, 그리고 양전기 신호수를 배치해서 신호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신호기를 드는 경우도 있고, 뭐 빨간색 불 나오는 거 그걸 드는 경우도 있고, 무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작업의 특성상 맞는 방법으로 신호를 하면 됩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 신호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그 타워크레인 교육 받는 내용. 좀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 그 시험 장소가 있어요. 신호수들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만 신호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신호가 중요하다. 40조 신호가 있습니다.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양중기 뭐 있죠? 우리가 양중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는 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승강기, 곤돌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크, 이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리고 171조 단서에 따라 유도자 배치 작업. 171조 단서가 뭐냐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200조 단서에 따라 유도자 배치 작업. 차량용 건설 기계.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 차량용 하역 건설 기계. 양중기. 그 건설 기계 편 보신 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알겠죠? 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신호해야 됩니다. 예. 이만큼 박으면 되는. 그러니까 파일을 이만큼만 박으면 되는데 더 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은 여기다 그림 그리고 다니고 여기 박으세요. 그냥 그리고 다니고 한 명은 이 높이를 재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유튜브 저 영상 보니까 항타기 작업하는 영상 많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중량물을 2명 이상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리고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양화장치는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를 하는 거라고 했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화장치입니다. 이게 양화장치요. 여기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 3개나 들었네.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만 하는 거 봐가지고 얘는 3개나 들었네요. 엄청 짱이네요.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다 이 차 대기하는 데다 올려주면 이 차 나가고 이거 빈 차에다 올리고 나가고 하는 거죠. 이게 양화장치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궤도 작업이 있겠죠. 궤도 작업입니다. 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은 궤도 작업. 열차 궤도 이런 궤도를 요걸 궤도라고 하죠. 414조에 따라 이판 작업. 이판 작업이란 열차를 연결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이 열차랑 이 열차랑 요 앞에 호스 같은 그 전선이 있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걸 끼는 작업.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신호하고 계신 거고, 이 신호하시는 분이 여기 내려가가지고 이것도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사인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이분은 원래 신호만 해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서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신호를 하다 말고 여기 내려가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기계에 끼일 수가 있어요. 끼기면 자동차도 후진 걸어놓고 뒤로 밀리는 자동차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후진은 아니더라도 N단에 놓고 뒤로 밀리는 자동차를 우리가 힘으로 밀 수가 없어요. 이 열차는 뭐 더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많이 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은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호 해봤고, 41조 운전위치 이탈 금지. 운전위치 이탈 금지해야 되는 건 양중기, 승리 크이곤,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 건상장치, 하중을 건 상태. 하중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양화장치, 화물을 적재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운전위치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양중기도 마찬가지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차가 와가지고 했는데 잠깐 담배 피러 내려가면 안 되겠죠. 화물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라고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1조까지 해봤는데요.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예습 복습을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설명드리는 거고. 재미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최대한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단어들이 아직 낯설고 생소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구분지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고, 이걸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한 2달 있다가 힘들어져요. 막 머리에서 막 섞이거든요. 가설 통로랑 사다식 통로랑 가설 비계랑 이런 게 막 섞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하게, 이거 힘드니까. 그리고 이거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마당 들어가시고 통합자료실에서 검색을 만화로 검색을 하시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뭐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책으로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해봤어요. 뭐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뭐 매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걸로 했고, 요걸로 하면 좋은 게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게 할 수 있잖아요, 단어별로. 그래서 이거 어디 있었지 했을 때 책으로 찾으려면 처음에는 그 찾다가 진짜 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F 누르고서 뭐 양화장치 딱 치면 양화장치만 촉촉촉 나오죠. 네, 그럼 보여드릴까요? 저도 이렇게 2개나 틀어놓고 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여기 안전대 검색해놓고 양화장치 딱 검색하면 3번 나오네요. 아니네, 12개? 많이 나오네. 12개. 양화장치. 이게 이제 출입의 금지 장소에도 나오고, 양화장치가. 신호에도 나오고, 운전위치 이탈 금지에도 나오고, 베일 포장 화물 취급. 뭐 그렇다고 하네요. 양화장치. 이렇게 오타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도 양화장치면 양화장치죠? 양화장치. 그래서 갑자기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이건 뭐야 해서 그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오타가 날 수가 있다. 양화장치. 다 양화장치로 써있는데 저기만 양화인 거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양화장치.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책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땐 또 책이 편하잖아요. 그냥 읽을 때는 잡지 보듯이. 근데 약간 모양 빠집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 만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다 만화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 빠질 수 있어요. 모양이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국가정보세서 가서 법령 여기다가 산업안전보건 여기 있네요. 이거 검색하시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그냥 멋있게 나와요. 여기는 3단 비교가 있나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뭐 PDF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거 수정을 하고 싶다, 뭐 밑줄 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저장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장하면 돼요. 이거 저장해 놓은 거를 책으로 또 변환해서 파시는 분도 계세요.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이거 건설만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잘라놔야겠다. 그럼 좀 편하실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이게 보건도 들어있고 화학도 들어있고 전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기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책 하나로 다 보는 거거든요. 이 산업안전지도서 4개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한 405조 벌목까지는, 벌목 아니네, 더 뒤에도 있네. 입판정치. 여기까지 419조까지는
건설 쪽 내용이 많고요. 건설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뭐 구리스, 독성 있는 물질 이런 거 안에 또 있어요. 이거 위험물 이런 건 굳이 안 봐도 되니까. 근데 복원은 아예 볼 필요가 없거든. 복원은 1차 시험 볼 때는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다 보시고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이걸 한 두세 번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복원 문제가 1급 문제 나오는데 이거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버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1급 문제 기업 진단지도 과목에서 나와요.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출에서 반복이 거의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기출 보는 것보다 산업보건지도사 기출을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좀 뭐 재밌으시고 좀 계속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냥 외우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예. 요거는 최신 버전을 계속 다운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24년 뭐 11월에도 개정이 되면은 또 새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게 최신 버전이지만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 설명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